자, 피부 필기 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피부 분석 및 목적 및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고객의 피부 상태와 피부 유형을 알아야 올바른 관리를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2번 피부 부작용 및 알레르기는 피부 분석을 통해 발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피부 분석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되겠죠? 자, 3번 건강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성공적이고 올바른 피부 관리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함이다. 맞습니다. 2번 자, 우리나라의 피부 미용사의 업무 영역과 관계하여 피부 미용의 기능적 영역이 아닌 것은 묻고 있는데요. 자, 심리적, 보호적, 장식적 모두 기능적 영역이 맞고요. 자, 4번 의학적 피부 미용이 정답이죠. 의학적, 치료 목적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조금 의심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3번 문제.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산화탄소를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로 한다. 맞고요. 자, 2번 일반인의 이산화탄소 서한량은 0.1%이다. 자, 서한량은 뭐냐면 이제 허용 한계를 이야기를 해요. 일반인의 사람이 안전하게 노출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0.1%라는 뜻입니다. 3번 실내에서 호흡에 의하여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될 때 중독이나 신체 장애가 생기면은 안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이산화탄소는 다수인이 밀집해 있을 때 농도가 증가한다. 맞습니다. 자, 4번 세균 세포 벽의 가장 외층을 둘러싸고 있는 물질로 백혈구의 식균 작용에 대항하여 세균의 세포를 보호하는 것은 자, 3번 현막입니다. 현막. 요런 문제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보기를 좀 보면은 편모 같은 경우는요. 세균이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 채찍 모양의 구조물로 세균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게 편모고요. 자, 아포는 우리 아마 공부를 하면서 몇 번 들어봤을 거예요. 아주 이제 세균이 극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형성하는 그 내생포자로 내생포제 구조입니다. 그리고 보툴리우스균 그리고 탄저균 같은 세포들이 아포를 형성을 해요. 자, 그리고 선모 같은 경우는 이제 짧고 가는 털 모양의 이런 구조로 운동할 때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선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조금 한번 들어보고서 한번 기억해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요. 복합성 피부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복합성 피부예요. T존, U존이 이제 피부 타입이 좀 다른 그런 이제 피부죠. 자, 1번 화장품을 바꿔 사용하면 처음에 아주 예민한 반응을 일으킨다. 이 피부는 이제 민감성 피부가 예민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복합성 피부 2번, 3번, 4번에 이제 특징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세안 후 눈과 입가에 잔주름이 생기고 피부 당김 현상이 있다. 네, 맞고요. 피지 분비는 많지만 T존을 제외하면 굉장히 건조합니다. T존 부위에는 피지 분비가 많아 여드름과 뾰루지가 잘 생긴다. 네, 맞는 말입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화장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어요. 우리 스킨 토너라고 불리는 거죠. 자, 1번 피부에 남아있는 메이크업의 잔여물을 닦아낸다. 네, 3차 클렌징의 역할도 합니다. 자, 2번 피부 각질층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도 맞고요. 3번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각질을 제거하지는 않아요. 자, 4번 피부의 수렴 및 보습 기능을 한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화장수는 이제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따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7번 문제. 풋고추, 당근, 시금치, 달걀,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으로 피부의 각화작용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은 자,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예요. 네, 비타민 A는 이제 신체의 저항력을 강화시키고 생체막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요. 성장인자로서 이제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서 구강, 기도, 점막 등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비타민 A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 다음 중 증기 연무기와 분무기의 사용에 대해서 틀린 것은 자,
그 증기 연무기, 여기 이제 베퍼라이저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이제 각질을 부드럽게 하고 보습을 돕기 위해서 사용도 해요. 각질 연화 및 보습 효과, 그리고 혈액순환 촉진, 피지 배출 촉진 기능이 있습니다. 자, 클렌징 후에 대부분 이제 사용을 하는데, 클렌징하고 노폐물 압출 후에 이제 팩 제거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 1번 보기 보시면은 증기 연무기는 각질 연화 보습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스킨 토너 분무기는 피부 자극을 줄여준다 맞습니다. 증기 연무기를 이제 베퍼라이저라고도 한다는 게 맞고요. 자, 4번 보기 보시면 베퍼라이저 사용은 클렌징 전에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클렌징 후에 사용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예요. 피지 분비의 과잉을 억제하고 피부를 수축시켜 주는 것은, 자, 피부를 수축시켜 준다고 했어요. 수축은 바로 수렴 화장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전에는 이제 아스트리젠트라고도 많이 불렸던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뭐 토닝 스킨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 수렴 화장수의 기능은 세균으로부터 피부를 좀 보호를 하고 또 소독도 하고요. 그리고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 이런데 이제 추천을 하는 토너 화장수입니다. 피부를 이렇게 수축을 시켜서 피지 분비를 좀 억제시켜주고 상쾌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10번 문제.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에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영업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 머리, 피부, 얼굴 뭐 다 나왔어요. 그러면 1번 그냥 미용업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미용업이 아니고 그냥 미용업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11번 문제. 여드름 피부의 관리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자, 1번 보기. 진정 소염 작용이 있는 팩을 정기적으로 사용한다. 네, 맞죠. 네. 2번 유분이 적은 보습 제품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수분이 많이 함유된 위주의 제품을 쓰는 게 맞죠. 자, 여드름이 심할 경우 오일 마사지를 해주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드름이 있다는 이제 피부는 피지 분비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얼굴 매뉴얼 테크닉이나 마사지를 과도하게 할 경우에 피지선이 자극돼서 피지량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일 마사지 같은 경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드름 발생 초기에 적절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12번 문제예요. 매뉴얼 테크닉의 효과가 아닌 것은, 자, 매뉴얼 테크닉은 우리 얼굴 마사지라고 기억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1번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킨다. 네, 도움이 되고요. 2번 피부 조직의 긴장도를 상승시켜 탄력성을 증진시킨다. 맞는 설명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신경을 진정시켜서 긴장을 풀어주죠. 우리 마사지 받으면 굉장히 힐링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것도 매뉴얼 테크닉의 효과가 맞고요. 4번 기미 주근깨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는 않죠. 네, 요거는 틀린 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 아포크린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왔어요. 자, 아포크린선을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가면 아포크린선과 에크린선 이 두 가지를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아포크린선은 대한선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 에포크린선은 소환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 어떻게 외웠었냐면 소외대야 외워지나요? 소외대야. 소환선은 에크린선. 그래서 소외대야 이렇게 이제 외웠었어요. 자, 에크린선이랑 이제 아포크린선에 대해서 조금 그 암기를 떼놓으시면 좋은데요. 아포크린선은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그 단백질 함유량이 많은 함유량이 많아 채취선이라고도 불리고 그 냄새가 이제 나는 선이에요. 그래서 분배되는 땀은 단백질 함유량이 많은 게 맞는 말이고요. 채취선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겨드랑이 생식기 등에 분포하기 때문에 우리 왜 암내 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소환선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대한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에크린선을 조금 살펴보고 가면은요. 에크린선은 뭐 겨드랑이 생식기에 분포하는 게 아니고 전신에 다 분포를 해요. 뭐 손바닥, 발바닥, 뭐 이마 이런 데도 다 분포를 하고요. 아주 묽고 투명한 땀이 나는데 주로 이제 성분이 수분이랑 염분이 있기 때문에 뭐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의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에크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틀린 것은 묻고 있는데요. 자, 1번 피부의 장력과 탄력성을 주는 성분이다. 자, 피부의 장력과 탄력성을 주는 성분은 바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죠. 기질은 아니에요. 자, 다른 조직을 지지를 해주는 게 맞고요. 히아루론산, 그리고 콘드로이친 황산, 그리고 헤파린 황산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진피 내에 섬유 성분과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맞습니다. 우리 진피에 이제 기질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콜라겐, 엘라스틴 성분이 이제 망사 구조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 사이를 메꾸고 있는 것들이 바로 기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5번. 레인 방어막에 대한 역할이 아닌 것은? 자, 레인 방어막, 우리 표피층의 이제 과립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피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각종 물질을 방어한다. 맞습니다. 체액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한다도 맞고요. 피부의 색소를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피부의 색소를 만드는 것을 우리 많이 들어본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피부염의 유발을 억제한다. 이것도 이제 맞는 설명입니다. 자, 16번 문제. 건강한 성인의 안정시, 자, 1분 심장 박동수는 묻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좋겠죠? 자, 약 60회에서 100회 정도가 안정적인 심장 박동수입니다. 그래서 2번 60회가 정답입니다. 자, 17번. 우리 지각신경에 쾌감을 주는 동시에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경련, 마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묻고 있는데요. 2번 바이브레이션이 정답이에요. 우리 바이브레이션. 자, 그러면은 다른 보기들도 한번 보고 갈 건데요. 우리 프릭션, 1번 보기 프릭션은 이제 마찰법이라고 해서 손바닥이나 이제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면서 강한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바로 프릭션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근육 깊숙이 자극을 주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타포트먼트 3번 보기 보면은 경타법이라고 해서 손끝, 손바닥, 주먹 등을 이용해서 이제 두드리는 마사지 기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근육을 자극시키고 활성화는 하지만 근육의 톤 향상, 그리고 혈액순과 증가에 초점을 시킵니다. 그리고 에플라지는 우리 실무를 하면서 많이 들어보실 텐데, 쓰다듬기 법입니다. 부드러운 이제 쓰다듬는 동작으로 근육을 좀 이완시키고 림프를 순환시키는 작용을 하는 게 에플라지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8번 컬러 테라피 기기에서 빨강색광의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근조직 이완, 셀룰라이트 개선 맞고요. 2번 소화기계의 기능 강화, 신경 자극, 신체 정화 작용은 바로 노란 컬러가 이제 효과입니다. 노란색이 효과예요. 자, 1번 지루성 여드름 개선, 혈액순환 저하, 피부 개선, 이것도 빨간색이 주는 효과가 맞고요. 혈액순환의 증진, 세포 활성화, 세포 재생 활동, 이것도 빨간색이 주는 효과가 맞습니다. 컬러 테라피에 대한 설명이 간혹 나오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좀 외워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번 표피 수분 부족 피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노화 피부와 동일하다. 노화 피부와 동일하진 않죠. 자, 민감성 피부와 동일하지도 않습니다. 자, 수분이 부족한 피부 타입이다. 이게 정답이죠. 네, 수분 부족 피부라고 했잖아요. 4번 기름이 부족한 피부 타입이다. 요거는 이제 유분 부족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표피 수분 부족 피부는요, 건성 피부 중에 이제 표피 수분이 부족한 타입을 의미를 합니다. 문제에 답이 있는 것 같죠? 문제를 좀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자, 20번 피부 부속 기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는데요. 우리 요전에 했던 아포크린선이 나왔네요.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고 할 거예요.
자, 아포크린선. 지금 보시면 겨드랑이에 많고 산패되면 악취를 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맞는 말이죠. 우리 왜 겨드랑이나 생식기 같은데 이제 존재하면서 냄새를 만든다라고 했었죠. 자, 2번 피지선 같은 경우는 한 선을 통해서 피지를 분비하는 게 아니고요, 모공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피지선에서는 이제 피지가 분비가 됩니다. 자, 모발 케라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자, 4번 에크린선, 소환선으로 체온 유지 기능이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1번 문제, 영양 침투를 목적으로 하는 열을 이용한 기기로 틀린 것은 묻고 있는데요. 자, 적외선 램프, 스티머, 파라핀 왁싱기 모두 다 열을 이용하는 기기가 맞죠. 근데 4번 이온토포레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극성을 이용해서 유효 성분을 침투하는 그 기기입니다. 보통 이제 갈바닉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21번 열을 이용한 기기는 아닙니다. 영양 침투 목적은 이온토포레시스가 맞지만 열을 이용하지는 않아요. 22번 문제, 광선을 이용한 기기로 부작용 없이 면역력, 치유력을 증진을 도와주는 미용기기는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초음파 기기는요, 초음파 기기는 광선이 아니고 초음파를 이용하는 기기예요. 그래서 이제 틀린 답이고요. 2번 우드램프는 피부를 뭐 이렇게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진단을 목적으로 하죠. 뭐 어떤 피부인지 이제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우드램프를 씁니다. 3번 고주파 기기 같은 경우는 여기 정답이 이제 문구에 있죠. 고주파를 이용한 기기니까 틀렸죠. 자, 광선을 이용한 기기가 바로 컬러 테라피 기기예요. LED 광선을 이용하는데 보통 뭐 빨간 색깔, 노란색, 뭐 파란색 이런 거를 이용해서 특정한 피부 문제를 개선시켜 주는 기기가 바로 컬러 테라피 기기입니다. 자, 23번 문제예요. 관련 법상 이 미용사의 위생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위생교육 대상자는 이 미용 영업자이다. 맞습니다. 영업자. 자, 2번 위생교육 대상자에는 이 미용사의 면허를 가지고 이 미용업에 종사하는 모든 자가 해당된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직원도 뭐 다 받아야 된다 이런데 그거 아니에요. 예, 우리 사업자를 내신 사장님만 받으시면 됩니다. 3번 위생교육은 시, 군, 구청장만이 할 수 있다. 요 교육기관은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공중위생업자 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답이고요. 4번 위생교육은 매년 4시간이 아니고 3시간만 하시면 돼요. 3시간만. 네.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피성 피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묻고 있어요. 자, 1번 피부가 대체로 얇다.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모세혈관의 수축으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자, 실피성 피부는 모세혈관 확장 피부를 얘기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의 수축이 아니고 이제 확장인 거죠. 확장의 이제 피부로 혈액의 흐름이 이제 너무 과도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혈관에 탄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것도 이제 맞고요. 그리고 지나친 온도 변화에 쉽게 붉어진다. 네, 맞는 이제 설명입니다. 자, 25번 적외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자, 적외선 같은 경우는요, 열을 발생을 시키죠. 우리 적외선, 네, 이게 뭔가 열이 난다 이렇게 이제 연상이 되죠. 그리고 2번 파장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적외선의 파장 범위는 약 이제 700나노미터에서 이제 1mm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렸습니다. 네. 장파장으로 태양 광선 중 약 42%를 차지합니다. 네, 태양 광선 중에서는 이제 적외선이 약 42% 정도, 그리고 가시광선이 약 50%, 우리 눈에 이제 보이는 가시광선, 그리고 자외선은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자극해서 대사를 촉진한다. 요 보기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26번 디클렌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묻고 있는데요. 1번 화장품을 이용한 방법과 기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2번 아하를 이용한 디클렌징의 경우는 스티머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 아하 사용 시에 스티머 사용은 이제 피해 주셔야 됩니다.
아가 잘 흡수돼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냥 자연 방치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자, 3번 피부 표면에 노화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함으로써 유용한 성분의 침투율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기기를 이용한 딥클렌징 방법에는 석션, 브러싱, 디스인크러스테이션 등이 있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발열 증상이 가장 심한 식중독은 1번 살모넬라 식중독입니다. 자, 살모넬라 식중독에 감염된 이제 고기를 먹거나 뭐 화자, 보균자, 가축 등의 소변에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감염이 되는데요. 이제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큰 식품으로는 뭐 어육 제품, 그리고 유제품, 뭐 어패류, 두부류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살모넬라 식중독에 걸리게 되면은 발열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요. 두통, 오심, 구토, 뭐 복통, 설사 등의 이렇게 위장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28번 특정 면역체에 대해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항체를 생성하는 것은 비림프구입니다. 자, 비림프구예요. 면역 글로불린은 이제 비림프구에 의해서 형성된 매우 다양한 당 단백질로 이제 항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등의 이제 병원성 미생물의 침전이나 응집 반응으로 항원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게 이제 비림프구, 이제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9번 자외선 미용 기기에서 주로 UVA만을 방출하여 피부 색소를 만드는 미용 기기는요, 인공 선텐기예요. 인공 선텐기입니다. 이제 뭐 자외선 이제 소독기 같은 경우도 있죠. 네, 주로 이제 뭐 자외선 소독기 같은 경우는 이제 UVC 단파장 자외선을 이제 방출해서 뭐 살균 소독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자외선 A만을 방출하는 거는 이제 인공 선텐기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피부 분석 진단 기기는 보기 3배에서 5배의 배율로 여드름을 추출할 때 이용하면 너무 좋대요.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잔주름이나 색소 침착, 모공 상태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거는 확대를 해봐야지 되겠죠. 확대를 해야지 이제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것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1번 확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1번 문제예요. 자, 조선 중엽 얼굴 화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눈썹 화장을 했다 맞고요. 연지 본지를 찍었다 맞고요. 분화장을 했다도 맞습니다. 자, 밑화장은 주로 피마자유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제 조선 중엽에는 동백 기름과 참기름 등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2번. 다음 중 피지 분비가 많고 발환작용이 있는 여성에게 적합한 파운데이션은 묻고 있는데요. 자, 1번 케이크 파운데이션. 우리 왜 그 트윈 케이크라고 하죠. 네, 이게 이제 밀착력이 굉장히 좋고 땀에도 쉽게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발환작용이 일어나면 굉장히 땀이 또 많이 흐를 수 있으니까 케이크 파운데이션이 적합한 이제 파운데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3번. 식물의 꽃, 잎, 줄기, 뿌리, 씨, 과피, 수지 등에서 이제 방향성이 높은 물질을 추출한 휘발성 오일을 묻고 있는데요. 에센셜 오일이죠. 에센셜 오일은 원래 이제 기름 성분이거든요. 기름 성분으로 향이 이제 매우 강하고 뭐 꽃, 과일, 뭐 잎사귀, 씨앗, 뭐 껍질, 뿌리 등에서 이제 얻어내는 그런 휘발성 오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4번. 다음 중 피부 노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4번 보시면은요. SOD,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아제 항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SOD를 한번 이제 보고 갈 건데요. SOD는 이제 독성의 과산화물을 제거함으로써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이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피부 노화 현상은 아니죠. 네. 환경적 이제 노화 피부
가 이제 뭐 미세먼지라든지 스트레스 그리고 건조한 기후 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피부를 노화를 촉진하는 현상이고요. 뭐 도시 생활을 이제 하는 우리들 그리고 뭐 흡연이라든지 공해 같은 것도 주요 원인이 이제 됩니다. 자, 35번 문제. 하반신 비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정맥류의 증상이 올 수 있죠. 네, 셀룰라이트 증세가 많습니다. 자, 2번 주로 남성에게 많고 성인별 발병률이 높다. 셀룰라이트는 이제 다들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여성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 그런 이제 증상 중에 하나죠. 예, 주로 이제 여성에게 많죠. 그리고 허벅지, 뭐 복부, 뭐 이런데 이제 오렌지 껍질 같이 울퉁불퉁한 그런 피부 모양이 변화되는 게 바로 셀룰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의 세포수가 많아 체중 조절이 매우 어렵고요. 전신에 피로감이 쉽게 오고 손발이 자주 저리는 그런 작용을 이제 느끼실 수도 있어요. 자, 36번. 다음 중 오염수를 통하여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자, 오염수, 물이죠, 물로 이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을 묻고 있는데 그 이질입니다. 이질이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를 했을 경우에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7번 문제요. pH 측정기의 사용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을 묻고 있는데요. 자, 탐침을 피부에 45도 각도에서 가볍게 누른다. 그 pH 측정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요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제 AI로 그림을 생성을 했는데 탐침이 이렇게 생겨서 네, 이걸 이제 45도 각도로 가볍게 이제 누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측정기 탐침을 증류수에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다. 이것도 맞고요. 피부 표면의 pH가 알칼리성에 가까울수록 건조합니다. 네, 건조해요. 우리 피부는 약산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알칼리성에 가까울수록 건조함을 느끼고 탄력도 저하됩니다. 자, 측정 전에 피부를 깨끗이 클렌징하고 바로 측정한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세안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안하고 난 다음에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pH 측정을 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8번. 인공 능동 면역 방법에서 사균 백신으로 예방하는 질병이 아닌 것은 자, 탄저입니다. 탄저.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그 인공 능동 면역을 알고 이제 지나가셔야지 되는데요. 면역에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연 면역이 있고요. 자연 면역은 선천 면역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획득 면역이 후천적으로 내가 나중에 어떠한 이제 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걸로 획득하게 되는 후천적인 면역인데요. 이게 이제 능동 면역이 있어요. 능동 면역이 있고 수동 면역이 있는데 능동 면역은 내가 이제 감염을 겪는 거죠. 뭐 감기를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면역력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 능동 면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백신을 통해서 형성되는 면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건 아니죠. 인공적으로 얻어지는 면역이라고 해서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서 이제 면역 형성되는 면역은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동 면역이 있는데요. 수동 면역은 모유나 뭐 태반을 통해서 이렇게 항체가 바로 전달되는 그런 면역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자연적인 수동 면역이죠. 우리 모체가 엄마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그 면역이니까 자연적으로 주는 면역, 자연 수동 면역이고요. 그 항체를 직접 주입시키는 또 면역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해독 주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그 항체에 직접 주입을 하는 그런 면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 능동 면역 방법에서 사균 백신으로 예방하는 질병이 아닌 것은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사균 백신이랑 이제 독소 백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균 백신은 세균 자체를 아예 이제 넣는 거예요.
뭐 요걸로 예방하는 이제 질병 같은 경우는 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뭐 콜레라, 백일의 일본 뇌염, 폴리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독소 백신이라고 해서 이제 세균이 만든 독소를 주입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예 독소 자체를 넣는 것도 있고 세균을 넣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9번. 치사율이 가장 높은 식중독은요. 이것도 그냥 외워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툴리오스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는 가장 치명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40번. 적외선이 인체에 대한 작용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일사병의 원인이기도 하다. 2번 백내장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3번 피부에 색소 침착을 일으킨다는요. 자외선의 영향입니다. 예, 자외선이 색소 침착을 일으키죠. 적외선은 이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는 하지만 이제 멜라닌을 활성화하지는 않아서 색소 침착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과량조사 시 화상과 홍반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맞습니다. 적외선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온도가 상승하죠. 적외선이 많이 쪼이게 되면은. 그리고 혈관이 확장되고 피부 홍반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게 과량 조사하게 되면은 뭐 두통이라든지 현기증이라든지 뭐 백내장, 그리고 일사병 이런 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41번. 저온 살균법의 온도와 시간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요런 문제도 그냥 외우는 게 좋겠죠. 자, 저온 살균법의 온도. 예, 60에서 65도 사이예요. 그리고 30분 정도는 가열을 하셔야 됩니다. 저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15초면 너무 짧겠죠. 네, 그래서 60에서 65도 사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다음 중 소독약의 독성이 없는 것은 에탄올이죠. 에탄올은 이제 우리가 뭐 손소독할 때도 뿌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독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탄산, 포르말린, 크레졸 모두 독성이 있어요. 자, 43번.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이 미용을 할 때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의 기준은 자, 영업소가 아니니까 출장이죠. 뭐 출장, 뭐 메이크업이라든지, 뭐 출장을 해가지고 뭐 피부 관리 마사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자, 1번 이제 영업정지 1월입니다. 이게 이제 1차 위반에는 영업정지가 1월이고요. 2차는 영업정지 2월. 세 번째까지 적발이 되면 이제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도 이제 좀 외워주시면 좋겠죠. 자, 44번. 위생 서비스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위생 서비스 평가 계획은 누가 수립하냐면 시도지사가 수립합니다. 네, 시도지사입니다. 45번. 이 미용사가 아닌 사람이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에 종사할 때 이에 대한 벌칙은 우리 이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이 미용업에 이제 종사를 하시는 분이 해당이 되겠죠? 자, 벌칙은 묻고 있는데요. 3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제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46번. 가용화 기술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것은 묻는데요. 가용화 기술이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가용화는요, 이제 계면활성제와 같은 물질에 이제 존재하는 물에 잘 녹지 않는 그런 물질의 용해도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보통 이제 뭐 화장수, 스킨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가용화 용액이고요. 향수도 그렇죠. 향수도 그렇습니다. 가용화 기술 한 번은 알아놓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47번 셀룰라이트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우리 셀룰라이트 한 번 더 나왔는데요. 자, 노폐물 등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맞죠. 자, 2번 근육이 경화되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셀룰라이트는 지방과 이제 결합 조직의 문제지 근육이 경화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셀룰라이트가 생기면은 이제 이 조직이 딱딱하게 이제 변하고 막 뭉쳐지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소선 결합 조직이 경화돼서 뭉쳐져 있는 상태에 맞습니다.
자, 피하 지방이 비대해져 정체되어 있는 상태도 맞습니다. 자, 48번. 100도 유통 증기 속에서 30분 내지 60분간 멸균을 시킨 후에 20도 이상의 실온에서 24시간 방치하는 방법을 3번 반복한대요. 자, 이게 뭐냐면 간열멸균법입니다. 간열멸균법. 간열멸균법은요, 그 내열성의 아포를 발화시켜서 일정한 그 발화 기간을 가지게 한 다음에 다시 가열해서 멸균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간혈멸균 방법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49번. 다음 중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가 맞습니다. 자, 2번. 직류는 한쪽 방향으로만 지속적으로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맞고요. 3번. 인체 수분량이 많을수록 전기 저항이 많아지지가 않고요. 수분량이 많을수록 이제 전기 저항은 적어지게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교류는 방향과 크기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류를 말하죠. 뭐 직류, 교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제 우리 그 피부샵에서 사용하는 그 기기에도 뭐 직류도 이용하는 것도 있고 교류를 이용하는 것도 있죠. 자, 50번. 피부 질환의 초기 병변으로 건강한 피부에서는 발생하지만 질병으로 간주되지 않는 피부의 변화는 원발진입니다. 원발진. 이제 초기 병변이라는 이 문구가 핵심이죠. 피부 질환의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뭐 반점이나 홍반, 수포, 뭐 팽진, 구진, 농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습니다. 자, 51번 문제. 다음 중 지성 피부의 세안 방법은, 자, 지성 피부예요. 번들거리는 지성 피부, 피지량이 많은. 자, 잦은 세안과 세정력이 강한 제품은 피하며 물은 미온수로 세안한다. 이 잦은 세안이 잘못됐죠. 잦은 세안. 그리고 이제 1번이 세정력이 강한 제품은 피하고 물은 미온수로 세안한다. 이거는 이제 건성 피부에 조금 더 적합한 방법일 것 같아요. 자, 2번. 유분이 많으므로 하루에 여러 번 비누 세안하면 이제 얼굴이 더 건조해집니다.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3번. 비누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고 마지막에는 찬물로 세안한다. 네, 요것도 맞습니다. 4번. 클렌징을 할 때는 유분이 풍부한 로션이나 크림 타입의 이제 클렌저를 사용한다. 요거는 뭐 굳이 이제 지성 피부라기보다는 뭐 중성 피부에 가까운 이제 관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52번. 우리 수렴 화장수 앞에도 나왔었는데, 수렴 화장수는 모공 수축시키고 이제 좀 그 세균을 좀 죽이고 이런 이제 좀 산뜻한 타입의 이제 스킨 토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모공을 수축시켜서 피부결을 정리해준다. 맞죠? 자, 피지, 땀에 오염되기 쉬운 여름철에는 모든 피부에 사용된다. 네,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계절마다 화장품을 조금씩 바꿔서 사용해 주시면 더 이제 더 도움이 되겠죠, 피부에. 아스트리젠트라고 불리는 것도 맞고요. 자, 4번. 유분과 수분을 보충하여 피부 각질층을 부드럽게 해준다. 자, 유분과 수분을 보충해주는 건 이제 수렴 화장수가 아니고요.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유연 화장수입니다. 유연 화장수. 유분, 수분을 같이 공급해줘서 피부를 유연하게 만든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53번.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피부 노화는, 요거는 이제 내인성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피부 노화는 내인성 노화다. 바로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4번. 제모 시술 중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시술자의 손을 소독해야 되겠죠. 혹시라도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자, 머슬린을 떼어낼 때 털이 자란 방향으로 떼어내는 게 아니고요. 털의 반대 방향으로 떼어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필기 합격하고 이제 실기 치실 때도 요 제모 과제가 있잖아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직포 제거 시에는 털의 반대 방향으로 떼어냅니다. 스파츌라에 왁스를 묻힌 후에 손목 안쪽에 온도 테스트를 하는 거 맞습니다. 소독 후에 그 시술 부위에 이제 남아있을 경우에 유수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파우더를 사용한다. 네, 맞고요.
자, 55번 셀룰라이트가 또 나왔네요. 자, 셀룰라이트 관리에서 중심적으로 행해야 할 관리 방법은 맞는 걸 이제 묻고 있죠. 자, 근육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요거는 좀 틀린 말이죠. 셀룰라이트는 이제 근육의 움직임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방 뭉치고 이제 림프가 이제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자, 림프 순환을 촉진시키는 관리를 한다. 맞는 방법입니다. 3번 피지가 모공을 막고 있으므로 피지 배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간다. 요것도 좀 뭔가 맞지가 않죠. 자, 한 선이 막혀 있진 않아요. 한 선이 막혀 있으므로 한 선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간다. 요 문구도 틀린 문구입니다. 자, 56번 다음 중 음료수 소독에 사용되는 소독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염소 소독 가능하고요. 표백분 소독도 가능하고 자비 소독, 끓이는 거죠. 이것도 가능하고요. 자, 승홍액 소독은 안 돼요. 네, 승홍수는 이제 주로 뭐 손이나 뭐 이렇게 피부에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승홍수 같은 경우는 자극도 심하고 이제 금속 부식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금속 기구에 사용을 하고요. 혹시라도 손에 소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0.1%의 수용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7번. 다음 중 감염병 관리상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대상자는 건강보균제입니다. 네. 왜 건강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제 건강보균자는 임상적으로 전혀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복균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은 이 감염병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염병 관리상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하는 대상자는 건강보균제입니다. 58번 석탄산 소독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석탄산 소독액 1번 기구류 소독에는 1에서 3%의 수용액이 적당하다. 기억해 주세요. 맞습니다. 세균, 포자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작용력이 거의 없다. 네, 맞아요. 얘네들을 이제 석탄산 소독액이 이거를 뭐 작용해서 막 제거하거나 그러기는 힘들어요. 금속기구 소독에는 적합하지 않다. 맞습니다. 자, 그 소독의 온도가 낮을수록 효력이 높은 게 아니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효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석탄산 소독액은 온도를 높여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9번. 피부 미용 역사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1번 고대 이집트 나왔죠? 피부 미용을 위해서 천년 재료를 사용한 게 맞아요. 자, 고대 그리스는요. 식이요법, 운동, 마사지, 목욕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였다. 맞습니다. 자, 고대 로마인은 청결과 장식을 중요시하였고 오일, 향수, 화장이 생활의 필수품이었다도 맞습니다. 자, 국내 피부 미용이 전문화되기 시작한 것은요. 19세기 중반이 아니고 20세기 이후에 현대 이제 피부 미용이 전문화되기 시작했어요. 20세기 이후부터 19세기는 너무 빨라요.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0번. 클렌징 시술 시 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버 젤의 사용 목적은 자, 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버 젤은요. 우리 이제 뭐 눈이나 입술 화장을 보통 짙게 하잖아요. 피부보다는 여러 가지 마스카라도 쓰고 아이라이너도 쓰고 아이섀도우도 사용하고 뭐 펄이 들어있는 것들도 쓰고 그래서 눈이랑 입술의 메이크업을 자극 없이 부드럽게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여성분들에게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61번 금속 제품을 자비 소독할 경우에는 언제 물에 넣는 것이 가장 좋은가? 자, 끓기도 전에 넣으면 소독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끓기 시작한 후에 넣으셔야 됩니다. 끓기 시작한 후에. 자, 자비 소독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비 소독은 100도씨 물에서 20분 이상 끓이는 방법입니다. 크레졸 비누액을 3% 정도 첨가하면은 조금 더 세척 효과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금속 제품이라든지 행주, 수건, 뭐 의류 이런 거 소독할 때 이제 자비 소독을 하게 됩니다. 자, 62번.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했을 때에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영업장을 이제 폐쇄 명령을 받았는데도 계속 영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떠한 조치를 취하냐면요. 당의 영업소가 위반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업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업계에 봉인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영업소의 간판 또는 기타 영업 표시물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1번 보시면은 출입자 검문 및 통제까지는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린 다 자유인이잖아요.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요 나머지 보기들을 잘 한번 보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3번. 매뉴얼 테크닉의 쓰다듬기 동작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손가락을 포함한 손바닥 전체로 피부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동작이다. 네, 맞는 설명이고요. 양손을 동시에 사용해서 빠르게 두드리는 동작은요, 이게 이제 쓰다듬기가 아니고 두드리기 또는 고타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두두두두두 이렇게 때리는 동작, 두드리는 동작입니다. 3번 손바닥과 피부의 접촉을 최대한으로 한다. 네, 맞는 말이고요. 자, 매뉴얼 테크닉 부위에 손가락을 약간 구부러 올려놓는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64번. 피부 타입에 맞게 팩을 사용한 경우가 아닌 것은? 네. 자, 1번. 건성 피부는 유분과 수분을 공급하고 잔주름을 예방하는 팩을 한다. 너무 좋네요. 2번. 노화 피부는 피부의 재생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팩을 하면 네, 너무 좋아요. 3번. 여드름 피부는 모공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팩을 해주면 너무 도움이 되겠죠? 4번. 예민 피부는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 진정과 모공 수축이 있는 팩을 한다. 뭔가 이제 섞여 있는데 이제 각질을 제거하고 뭐 피부 진정, 모공 수축 이런 거는 좀 지성 피부에 오히려 또 적합한 그런 이제 팩 관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각질 제거, 뭐 모공 수축 이런 게 나오면은 지성 피부와 연관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65번. 다음 중 팩의 효과가 아닌 것은? 자, 팩은요, 피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각질 제거 팩도 있습니다. 종류마다 좀 다르지만. 네, 그리고 유효 성분을 공급해주는 것도 맞고요. 자, 치유 나왔어요. 네, 치유, 치료, 뭐 의학적 이런 거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치유 기능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팩이 있고요. 또 우리가 마스크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 차이점을 하나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팩은 이렇게 발랐을 때 얇은 피막이 만들어지지만 완전히 이제 굳지는 않는 것들을 보통 팩이라고 해요. 외부와 이제 공기가 이렇게 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스크라는 이름이 이제 붙어 있는 거는 바른 후에 이렇게 딱딱하게 굳거나 이게 이제 피부와 외부의 그 공기 유입이 차단되는 그런 타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피부를 유연하게 이제 만들고, 이제 팩의 유효 성분의 침투를 용이하게 만드는 게 보통 마스크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6번. 화장품의 성분 중에 양모에서 정제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라놀린이에요. 라놀린이라는 거는 뭐냐면 양모에서 얻어지는 그 연한 황색의 이제 물질인데 이게 이제 피부에 각질층의 이제 수분 균형을 이제 조절하여서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고 트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1번 바세린 같은 경우는요, 석유에서 추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물성 오일이죠. 네, 그리고 밍크 오일 같은 경우는 족제비과 동물에서 추출한 이제 동물성 오일이고요. 플라센타는 우리 태반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반 크림 이런 거 한창 유행했잖아요. 피부 미백, 뭐 재생, 탄력 이런 데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7번. 지성 피부에 면포 추출에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기계는요. 이제 면포라는 게 여드름 이제 초기 단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얗게 생기는 그런 트러블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분무기로 추출할 수는 없죠. 네, 전동 브러쉬 이게 보기가 너무 보기만 보면 이제 답이 보이네요. 흡입을 해야지 추출이 될 거니까 정답은 4번 진공 흡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8번.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은요, 바로 리보솜입니다. 리보솜.
이런 문제 좀 어렵죠. 근데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은 리보솜. 이렇게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리소좀, 1번 리소좀 같은 경우는 세포 내 노폐물과 불필요한 물질을 이제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그 기관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사립체 같은 경우는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얘기하는데, 뭐 미토콘드리아에 관련된 문제도 한 번씩 나오니까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성한다, 뭐 ATP를 합성한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9번. 테슬라 전류가 사용되는 기기는, 그냥 외워야 될 것들이 참 많이 나오죠. 자, 1번 고주파 기기입니다. 고주파 기기. 자, 테슬라 전류란 이제 고주파 전류예요. 예, 이제 오존의 살균 작용으로 오존에 이제 작용을 해서 살균 작용 그리고 진정 작용이 있는 게 바로 테슬라 전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0번. 왁스를 이용한 제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왁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모를 하는 거죠. 자, 1번 모근까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털을 뽑아내기 때문에. 자, 부직포 사용 후에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뜯어낸다. 우리 좀 전에 했던 이제 문제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뜯습니다. 3번 부직포는 왁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부위에 사용한다. 네, 맞고요. 자, 왁스는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도포한다는 틀렸어요. 제거는 맞는데 도포는 털이 난 방향으로 도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견인통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털이 난 방향으로 도포하고 제거할 때는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제거를 한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71번.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피부 탄력 강화시켜주는 게 맞죠. 2번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야지 주름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표피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것도 맞고요. 자, 4번 섬유화세포는 중요한데 분해를 촉진시키는 게 잘못된 거예요. 네, 섬유화세포의 생성을 촉진을 시킵니다. 섬유화세포라는 거는요, 이제 우리가 결합 조직, 뭐 이제 진피라든지 인대, 뭐 힘줄 이런 데 이제 존재하는 이제 주요 세포인데, 이게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등이 이제 피부 조직을 구성하는 성분을 생성하는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세포죠. 네. 이게 이제 자외선이나 뭐 산화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섬유화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은 피부 노화가 이렇게 갈수록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섬유화세포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세포이기 때문에 생성 촉진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72번. 다음 중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쓰이는 것은, 3번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실내 공기 오염이라고 했죠.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사람이 호흡을 하면서 배출되면서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농도가 쉽게 증가하겠죠. 문을 다 닫아놓고 사람이 많이 있으면 이제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내 환기를 이제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3번. 균열 멸균 소독에 사용하는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단 공중위생관리법의 상위 기준으로 한다. 자, 건열 멸균 소독은 100에서 180도입니다. 네, 100에서 180도. 이게 보통은 이제 160도 이제 정도에서 2시간 동안 뭐 140도로 이제 낮추게 되면 3시간 이상 지속해야지 멸균이 됩니다. 멸균이라고 했잖아요. 멸균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예, 좀 고온으로 좀 오랫동안 소독을 해주셔야지 제거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74번. 법전 감염병 중에 제3급 감염병에 해당되는 것은, 자, 외워야 되는 이제 문제가 나왔죠. 네, 2번 황열입니다. 황열. 그래서 이 감염병들은요, 그 앞글자만이라도 좀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간단하진 않지만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상급 감염병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상급 감염병을 한번 이제 쭉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파상풍, 비형간염,
일본 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보리오 폐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찌찌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그리고 브루셀라증, 공수병, 그리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야코병, 황열, 댕기열, 그리고 웨스트나일병, 라임병, 진드기 매개 뇌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매독, 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상풍이랑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외우려면은 BC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비말즈, 랩부공 이런 식으로 앞글자만이라도 따서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풍진과 장티푸스가 이제 그 1번, 4번에 이제 보기가 있는데요. 얘네는 2급 감염병, 그리고 수족구 같은 경우는 4급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자, 75번.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순환은 폐순환이에요. 보기에 답이 있죠.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 이제 심장에서 나간 정맥혈이 폐의 모세혈관을 지나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다시 산소를 받아서 동맥혈이 돼서 이제 좌심방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바로 폐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76번 문제. 흉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자, 흉곽을 이제 호흡을 이렇게 하면은 들이마시는 이제 흡기 시에는 늑골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흉곽의 부피가 이제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기 2번 보시면은요. 호흡의 흡기 시에는 늑골이 아래로 당겨지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예, 그래서 아래로 당겨져 폐가 팽창된다. 이게 이제 틀린 설명이고요. 자, 나머지 설명 한번 볼게요. 7쌍의 진성늑골은 흉추와 흉골에 관절한다. 네, 맞는 말. 그리고 흉곽의 구성은 흉골 1개와 늑골 12쌍, 흉추 12개로 구성된다. 네, 맞고요. 2쌍의 부유늑골은 오직 흉추와 관절한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77번. 이 미용업소에서의 면도기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나왔어요. 자, 면도기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회용 면도 날만을 손님 한 명한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다른 보기 보시면 매 손님마다 소독한 정비용 면도기 교체 사용 이런 거 전부 다 안 돼요. 정비용 면도기 이런 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일회용을 한 사람에게 쓰고 버려주셔야 된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8번. 매우 낮은 전압의 직류를 이용하여 이온 영동법과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기가 바로 갈바닉 기기입니다. 예, 저도 이제 샵에서 갈바닉을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갈바닉은 이제 그 영양 관리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이라고 해서 피부 속에 이제 위치한 노폐물을 밖으로 빼는 그런 기능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우 낮은 전압의 진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기기는 갈바닉 기기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9번. 불법 카메라나 기계 장치를 설치했대요. 네,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적발이 됐죠. 2차 행정 처분은 묻고 있는데요. 영업 정지 2월입니다. 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요게 1차 이제 위반이 됐어요. 그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영업 정지 1월, 2차 시 적발 시에는 2월, 그리고 3차 적발이면 영업장이 폐쇄 명령을 받습니다. 80번. 성매개 감염병이 아닌 것은, 자, 성매개 감염병은 또 상식적으로 보시면 이제 매독과 임질 그리고 성기 단순 포진 요거는 성매개 감염병이라는 느낌이 나죠. 자, 발진티푸스 같은 경우는 리케차를 병원체로 하여서 이제 전염되는 급성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발진티푸스 같은 경우는 발열이 이제 심하고요. 그리고 발진이 일어나거나 그런 증상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81번. 모발의 색은 흑색, 적색, 갈색, 금발색, 백색 등 여러 가지 색이 있다. 다음 중 주로 검은 모발의 색을 나타나게 하는 멜라닌은 자,
이게 이런 문제 이제 한번 나오는데 이게 유멜라닌이에요. 유멜라닌이 검은색, 우리 이제 동양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유멜라닌. 그리고 페오멜라닌 같은 경우는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멜라닌 색소예요. 이제 노랗고 약간 이제 색이 조금 연한 그런 이제 멜라닌 색소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유멜라닌입니다. 자, 82번. 림프 마사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걸 묻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마사지에서와 같이 많은 오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림프 같은 경우는 오일 사용보다는 좀 다른 부분들이 더 중요해요. 네. 피부에 이제 유분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한 두세 방울 정도 이렇게 이제 오일을 사용하지 많은 오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번, 림프의 순환을 촉진시켜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것을 돕는 관리입니다. 정확한 설명이고요. 노폐물을 제거하여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를 탄력 있게 한다. 맞는 말이고요. 급성 혈전증, 만성적 염증성 질환, 심분화증, 천식의 경우에는 시술을 할 수 없다. 좀 조심하셔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자, 83번 문제. 표피 중 진피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층은요, 기저층이죠. 우리 왜 각투과육이 이렇게 외우지 않으셨나요? 표피의 5가지 층,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그 기저층이 진피 이제 유두층과 맞닿아 있죠. 그래서 기저층입니다. 기저층은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진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층이기도 하죠. 자, 84번. 피부 영양 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네. 자, 1번. 대부분의 영양은 음식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네, 가장 올바른 설명입니다. 네, 음식으로 뭐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뭐 이런 말 있지 않나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외용량을 사용해야만 유지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이고요. 마사지를 잘하면 된다. 이것도 아니죠. 네, 영양크림을 어떻게 바르는가에 달려있지도 않아요. 네, 음식물 섭취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양 관리에. 자, 85번. 피부 표면에서 탈락되는 각질 덩어리며 불규칙한 비늘 박리 조각으로 크기나 모양이 매우 다양한 것은 인설입니다. 인설. 자, 인설이고요. 다른 이제 뭐 균열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에 적용을 했을 때 피부가 깊이 이제 갈라지는 상태를 균열이라고 하고요. 가피는 뭐냐면 이제 피부에 진물이나 뭐 혈액, 고름 등이 마르면서 형성된 딱지를 바로 가피라고 해요. 뭐 우리가 수두를 앓고 난 다음에 뭐 딱지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미란이라는 것은 피부에 아주 얕은 손상이에요. 이렇게 뭐 찰가상우에 이렇게 피까지 나지는 않고 이제 이렇게 피부가 살짝 벗겨지는 거 있잖아요. 표피층이 살짝 벗겨진 상태가 미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6번. 비타민 C가 인체에 미치는 효과가 아닌 것은? 자, 1번 피부의 멜라닌 색소의 형성을 억제시킨다. 맞죠. 비타민 C는 미백에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멜라닌 색소의 형성을 억제시킵니다. 혈색을 좋게 해서 피부에 광택을 주기도 하고요. 자,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킨다. 이거는 이제 좀 틀린 설명이에요. 비타민 C는 이제 콜라겐 형성에 이제 좀 관여도 하고, 그리고 피부를 튼튼하게 하고, 이제 멜라닌 뭐 색소의 형성을 좀 억제시키고, 그리고 피부를 좀 이렇게 맑게 만들고, 이제 항산화 재료도 쓰이고 이제 그렇죠. 자, 4번. 피부의 과민증을 억제하는 힘과 해독작용을 한다. 이런 것도 이제 맞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87번. 복부 내장을 압박하고 근육이 수축하면 척추를 구부리게 하는 근육은요, 외복사근이에요. 네, 굉장히 또 상식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외복사근은 척추의 회전감, 굴곡, 그리고 이제 복부 내장의 압박, 이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게 바로 외복사근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88번. 피부 관리의 시술 단계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이제 묻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우리
다음에 실기에도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이 실기 나오는 내용인데 클렌징 후 피부 분석 그리고 디클렌징한 다음에 괄호죠. 그 다음에 팩하고 마무리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얼굴 마사지가 안 들어가 있죠. 네, 매뉴얼 테크닉이 들어가야 됩니다. 매뉴얼 테크닉이 괄호에 들어가면은 순서가 아주 올바르다고 보실 수 있어요. 자, 89번. 다음 중 물리적인 디클렌징이 아닌 것은 자, 물리적인 디클렌징. 물리적 말고 뭐가 있죠? 화학적인 디클렌징이 있겠죠? 화학적은 우리가 얼굴에 뭐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발라놓기만 해도 클렌징이 되는 거예요. 디클렌징이. 그게 바로 아하입니다. 자, 아하 같은 경우는 뭐 사과나 토마토, 뭐 오렌지 이런 이제 과일에서 추출한 천연 산이에요. 그래서 발라놓으면 각질이 사르르륵 녹는 바로 화학적인 각질 디클렌징이고요. 스크럽제, 브러쉬, 고마지 모두 발라만 나서는 이제 각질 제거가 되지가 않죠. 예, 물리적으로 어떠한 러빙이라든지 액션을 취해야지 디클렌징이 되는 그런 물리적인 디클렌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0번. 화장품의 4대 요건에서 보습, 노화지연, 자외선 차단, 세정 효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은 이게 이제 묻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의 4대 요건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설명하는 요 내용이 어떤 이제 요건인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이제 유효성이죠. 예,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세정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게 유효성이죠. 그리고 이제 뭐 사용성 같은 경우는 피부에 이제 사용을 했을 때 뭐 손놀림이 이제 뭐 쉽고 또 매끄럽고 이렇게 잘 스며들고 이런 게 이제 사용성이고요. 안정성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이름에서도 느껴지다시피 안정적이어야 되죠. 이게 보관에 따른 뭐 변질이라든지 뭐 변치, 변색 이런 게 미생물 오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성 같은 경우는 피부에 알레르기라든지 자극 같은 게 이제 없어야 돼요. 독성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안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91번. 불소가 너무 많은 식수를 계속 장시간 마셨대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반상치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반상치는 이제 치아에 이제 뭐 이렇게 흰색 반점이나 노란색 또는 갈색 반점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표면에 착색이 되거나 아니 전체 면이 이렇게 뭐 백지와 같이 이렇게 치아가 색이 변한다든지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이게 불소를 과잉 섭취하게 되면은 치아 범랑질 형성에 이제 이상을 일으켜서 반상치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92번. 자, 점빼기, 귓볼 뚫기, 쌍꺼풀 수술. 쌍꺼풀 수술도 하나요, 샵에서. 자, 문신, 박피술, 이 밖에 이와 이제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적발이 됐어요. 자, 1차 적발 시에는요. 영업 정지가 2월입니다. 두 번째 적발되면은요. 영업 정지 3월이에요. 세 번 적발됐다.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행위 한번 기억해 놓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93번. 한 국가나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문제도 간혹가다 출제가 돼요. 영아 사망률을 보면 됩니다. 영아 사망률. 이게 이제 1년, 태어난 지 1년 미만에 출생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영아 사망률은 그 나라의 위생 상태, 특히나 이제 뭐 모자보건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4번. 다음 중 피부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1번 지성 피부는요. 잔주름이 잘 나타나지가 않는데요. 피지 분비량이 많고 메이크업이 쉽게 잘 지워진다. 정확하게 옳은 설명입니다. 네, 우리 피부가 지성이신 분들은 잘 안 늙죠. 예, 잘 안 늙어요. 나이가 들어도 다 좀 비슷한 얼굴인 것 같아요. 근데 잔주름이 나타나진 않지만 이제 굵은 주름이 한번 지면 쉽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2번 건성 피부는 모세혈관 벽을 강화시켜주고 피부 건강을 개선시켜 주어야 한다. 이건 이제 모세혈관 확장 피부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모세혈관이라는 거를 딱 꼬집어서 이제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3번 주사비는 이제 입이나 턱 주위에 이제 발생한다.
자, 주사비는 코나 뺨 같은 데 나타나죠? 이렇게 이제 붉게 나타나는 주사. 자, 복합성 피부는 가장 이상적인 피부인가요? 네. 적당한 촉촉함이 있고 피부결도 섬세하고 매끄럽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정상 피부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복합성 피부의 T존은 이제 피지 분비량이 있고 또 블랙헤드도 있고 요게 이제 지성 피부, 복합성 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95번. 세균이 잘 자라는 최적의 수소이온 농도, pH 농도는요. 중성이에요. 중성. 자, 간상성에서 자라날 수가 없죠. 세균이. 강알칼리성에서도 살 수가 없고요. 네, 잘 자라나는 최적의 수소이온 농도는 바로 중성입니다. 중성. 96번. 팩의 목적 및 효과가 아닌 것은 자, 모공을 이완시키면 누가 팩을 쓸까요? 자, 모공을 수축시켜야지 쓰고 싶겠죠. 네, 모공을 수축시키는 작용입니다. 자, 팩은 피부 보습 작용도 하고요. 유효성분 흡수 촉진 작용도 하고요. 피부의 진정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 피부 이제 팩의 주요 기능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혈액순환 촉진도 시켜주고 그리고 보습작용 그리고 피막을 형성함으로써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혈액순환 촉진되고 수분 증발이 억제됨으로써 보습 효과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청정한 작용을 하죠. 그 모공이나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흡착해서 제거하는 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피 흡수를 촉진을 하는데 피막을 형성하는 팩들은 모공과 한선이 확산돼서 팩의 유효 성분이 이제 침투가 원활해지게끔 하기도 하고요. 각질 제거를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팩들도 있어요. 죽은 각질을 좀 연화시키면서 이제 팩 제거할 때 같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효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97번. 위생교육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위생교육을 우리 받으러 가면은요, 이제 저도 매년 3시간씩 위생교육을 이제 받고 있는데, 친절 및 청결에 관한 교육을 하고요, 기술교육도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뭐 바뀐 게 있는지, 뭐 규정 같은 거 설명을 해주세요. 시사상식교육까지 해주진 않습니다. 네, 이거는 스스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생교육 같은 경우는 가면은 소양교육, 기본적인 소양교육, 기술교육, 그리고 기타 공중위생에 관한 이런 필요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자, 98번. 에센셜 오일의 추출법으로 틀린 것은 나왔는데요. 자, 에센셜 오일의 추출 방법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냉침법, 온침법, 압축법, 증류법, 용매 추출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응고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이제 또 했어요. 예,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요. 자,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또 영업을 하면은 당연히 영업장을 좀 폐쇄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말을 안 들으니까. 자, 1차 위반 시 바로 영업장 폐쇄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10번. 여드름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에스트로겐의 과잉 분비. 자, 여드름의 원인이 호르몬의 영향은 맞습니다. 근데 에스트로겐의 과잉 분비가 원인이 되진 않고요. 테스토스테론이 원인이 됩니다. 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과다 분비되면 여드름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변비도 맞고 유전도 맞고 스트레스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제 우리 피부 필기 풀어봤고요. 다음 영상 또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